안녕하세요. 저는 2021 대입 수시 전형 체육계열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자운고등학교 송치경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체육계열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시는 계속 일정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입시는 계속 그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육계열 학생들은 입시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와 실기 준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 대입 일정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 이제 8월 31일 날 생기부가 작성 마감이었던 생기부가 9월 16일로 연기가 되었고 이제 수능은 12월 3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계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 실기 가나다군에 대한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며 합격자 발표와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1 체육계열 입시도 많은 변화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대 같은 경우는 체육특기자 출결 지원자가 전원 만점으로 하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코로나 상황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종합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이제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 출결과 봉사 지원자를 전원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이 이제 세계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등급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비교과 활동에서 이제 고교별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고, 중앙대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활동 여건을 감안하고 출결에 불가피한 결손도 반영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처에서 공개한 최종 수시 모집 요강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조사 내용인데 사실 수시에서 이제 기존의 특기자 위주의 전형들이었기 때문에 특기자의 비율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이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실기 우수자 전형이 생겨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은 대학이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은 사실 서울 경기권보다도 사실 충청권 이런 대학들이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많은 대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도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그런 논술고사로 보는 것들도 인원들이 이제 미세한 변화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 수시 입시에서 일반 학생들은 이제 수시에는 이제 35% 정도가 되고, 이제 정시에서는 거의 한 65% 정도가 되지만 반드시 수시에서 6개의 카드를 반드시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육계열 대학 이제 수시 전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이제 반영 비율도 변경되어서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서류 70과 면접 3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이제 종목별 채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295cm가 일반 남학생들 준비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준이지만 오히려 더 3m로 더 증가를 하였고, 배근력도 206kg에서 220kg으로 실기에 대한 변별도를 대폭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합격 성적이 보통 3점대 초반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기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은 거의 4등급대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실기 전형을 6명을 신설을 하였고, 서울여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 이제 2단계 반영 비율을 변경을 해서 면접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1단계 80과 면접 20으로 이렇게 2단계에 대한 반영 비율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실기 우수자 전형을 폐지를 하였고, 그리고 인하 미래인재 전형을 이제 13명에서 18명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는 이제 반영 비율을 좀 변경을 해서 이제 실기보다는 이제 학생부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MVP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류를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을 폐지한 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서류를 더 반영하게 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선택 영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체조를 신설하였고 축구, 농구, 기초체력,
에서 이제 체조를 신설하였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정시, 실기 종목이 통일된 학교고 실기고사 방법도 이제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서류형을 3명을 신설을 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는 국제 스포츠 레저학과 전공이라는 학과 명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로 이제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체육 계열의 학생들이 과연 체육학과를 나오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쪽 그리고 자연과학 쪽 배우게 되는데 먼저 인문사회 쪽은 스포츠 교육학과 사회학 그리고 체육사, 체육철학 그리고 체육교육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쪽은 스포츠 의학, 운동역학 그리고 건강교육 그리고 측정평가, 영양학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 쪽, 이제 체육 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포츠 교육학과, 체육 교육 과정과 관련된 그런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의학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서 스포츠 의학과, 운동역학, 생리학 등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관리한 내용들을 3학년 때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학과에 대해서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과 보통 이 정도의 학과들의 명칭이 있었지만 지금은 체육교육과, 스포츠 레저학과, 그럼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미디어학과, 을지대학교는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그리고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 과학과 등 다양한 학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사실 직업군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를 나온다라고 해서 반드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 교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른 이제 스포츠 의학과를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되거나 각종 병원의 그런 재활치료사 아니면 태릉 선수촌의 체육과학 연구원 등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학과라고 해서 그 학과의 내용들로만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면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이수 가능 대학입니다. 체육학과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체육교육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서는 보통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뭐 동국대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대 정도 이렇게 되고 보통 이제 체육 계열 수시는 이제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대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교들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이제 학점은 보통 상위 10% 정도 상위 10%를 받은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교직 이수를 한 학생들은 반드시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지 공립학교에 임용될 수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자체 선발 과정을 통해서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에서 공립임용고사의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권, 경기권, 전남 정부권 이렇게 다양한 대학교들이 교직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체육교육과를 희망하지만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들을 통해서 나중에 교직 이수를 한다라면은 그런 체육교사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계열 입시 전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시 위주의 체육 입시가 아니라 지금은 수시에서도 많은 대학교들이 수시 6개의 카드를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과연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될지 수능 서울 16개 대학교가 이제 수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면은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아니면 자기의 실기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와 정시 그 두 가지 틀에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대 입시 강의를 하면서 수시 입시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정의를 한다라면은 체육 수시 입시는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면접이 합격을 좌우한다.
그리고 정시 입시에서의 제가 내리는 정의는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 능력이 합격을 좌우한다.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그래도 학업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그런 체육만 좋아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계열 학생들도 무엇보다 수시가 되었든 정시가 되었든 학업 역량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기에 대해서 자기의 유불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에 맞게 자기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기가 학생부 그런 면접도 자신이 없고 학교 생활의 그런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이라면은 과감하게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 전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된 학생이라면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하게 노릴 만하고, 그리고 내신 성적과 이제 수능 성적을 같이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정시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은 이제 수시에서 실기 우수화 전형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내신 성적도 부족하고 그런 비교과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이제 수능과 실기를 반영하는 정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수시 최대 입시의 특징 및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면접과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되었고 확대되었다. 그리고 수시 선발 인원 및 선발 대학이 증가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된 가천대 운동재활복지, 그리고 서울여대, 그리고 삼육대 생활체육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었고, 실기우사 전형을 신설하게 된 동덕여대 체육학과, 그리고 폐지하게 된 삼육대 생활체육과, 그리고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에서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전형을 신설하게 되었다라는 것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 수시 전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우수화 전형, 교과 우수화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적성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내신 성적이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실기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이제 정량 평가를 하면서 이제 실기 능력이 이제 탁월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화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 100%인 대학교들도 있지만 다수의 대학에서 실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대학에서 선발하지는 않지만 경희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30과 논술 70을 반영하는 논술 우수자를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적성고사의 마지막 해입니다. 체육 관련해서도 이제 가천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이렇게 적성고사의 마지막 해인데, 가천대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 가지 과목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보다는 조금은 낮은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고, 반드시 자기가 수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천대와 고대 세종 아니면은 이제 논술로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이제 체육 계열에서도 수시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육 수시 전형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최상위권인 서울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중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위주만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고, 체육활동 이외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 성적이 기본이고,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면접이 있다라면은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대학별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조금은 낮습니다. 무엇보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면접과 실기고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기우수화 전형,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 대학교와 충청권 대학에서 실기우수화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 성적은 20에서 30%, 실기는 70에서 80%에 이를 만큼 실기고사에 대한 변별도가 가장 필요한 대학입니다. 기본 기초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 있는 종목으로 편성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술대학교 많은 대학에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의 학생들이 논술 고사로 이제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을 국어와 영어 중 한 개 영역이 3등급이라는 최저 등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 등급을 설정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나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그런 모의 논술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실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모의 논술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특기 종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자신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축구를 잘한다, 배드민턴을 잘 친다,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생 선수로 등록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선발 인원과 종목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상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운동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인성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을 반영하는 출결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6명을 선발을 하고 수학은 가영, 나영 3명씩 각각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서류 70과 면접 30,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전교에서 1, 2등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영역 등급이 원래 기존에는 2등급, 세계영역 2등급이지만 지금은 세계영역 3등급으로 변동되었고, 합격 성적은 대학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균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전교 1, 2등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전교 1, 2등에 걸맞는 성적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는 15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서류 100%로만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년도 내신 성적이 1.86에 이를 만큼 내신 성적과 이제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과를 준비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입니다.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80과 면접 20. 합격 성적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또 이제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 한국교원대는 체육교육과 이제 4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선정을 하고 있어서 세계 영역 합 9등급, 작년에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으로는 내신 성적 2.25, 최저는 3.3등급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체육과학부가 작년에는 30명 정도를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0명 정도로 이제 인원을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합 8, 그리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80과 면접 20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이제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학생들이 그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하고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준비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재활복지학교, 복지학과가 가천 바람개비 1, 2 전형으로 6명, 5명씩 선발을 하고 있고, 가천 바람개비 1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서류 70과 면접 30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학과는 작년 합격 성적이 4.6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그래도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강남대 스포츠복지학과 이 정도의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민프런티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스포츠 건강재활 전공 8명, 스포츠 산업레저 5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합격 성적은 2.99와 3.15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체육학과 21명, 스포츠의학과 11명, 태권도학과 13명.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는 태권도 2단 이상, 2품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심해야 되고 합격 성적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자기 학교 내에서 자기 내신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생들도 자기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적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표준 편차라든지 원점수, 이런 성적의 추이 같은 것들도 정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지대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는 최종 등록자가 이제 5.05 등급 정도로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서울권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을지대학교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에 이제 비교과 영역을 잘 갖추어야 되고,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 특성상 이제 스포츠 의류와 관련된 의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비교과 영역을 준비한 학생들이 지원한다라면은 그런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체육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이제 포지션이나 대회 출전 경력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가 됐지만, 이제 내년 고1, 2 학생들은 이제 기재가 간소화되고 이제 클럽명과 시간만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3과 고1, 2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 특히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고1, 2는 학기당 하나 정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소논문도 기재가 금지된다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반드시 올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수시 비율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특기자 위주의 전형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위한 수시 비율이 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최대 진학의 이유가 드러나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런 기재하는 글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글자 수는 이제 500바이트 동일하며 교사의 제2 추천서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 교과 시간에만 체육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특기사항만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나 이렇게 자기가 그런 사회 과목에서 이제 체육과 연관된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국어 시간에도 단순히 국어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어 시간에도 영어와 또 체육을 또 접목시켜서 활동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비교과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체육 관련된 그런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체육 관련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머니볼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런 에이전트와 관련된 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독서 활동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3학년 1학기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도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들로 반드시 마감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체육뿐만 아니라 이제 연관 학과와 관련된 비교과에 충실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들, 교과 성적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 과연 체육 관련된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스포츠 과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스포츠 의학과 아니면 스포츠 산업학과,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 같은 그런 기타 학과들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려면은 이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은 이제 희망 학과와 관련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율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마케팅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은 이제 뭐 머니볼과 각종 이제 경제와 관련된 책자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제 교사가 작성하는 이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설계해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학생들, 이제 스코보라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류현진 선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코보라스와 같은 그런 스포츠 에이전트가 이제 외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그런 스포츠에 내가 한국인의 프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관념도 좋아야 되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를 나와서도 체육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 경영학과,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와 사회 과목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선택했던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선택했던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자기가 연관성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열세는 이제 학생부 항목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수상에서 체육 관련된 체육 대회와 관련된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수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학 경시 대회 수상하는 학생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수상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율 진로 활동에서는 이제 학급 임원 활동도 하고 체육부장 활동도 하고 체육 관련 특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일반 동아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 동아리, 그리고 마케팅 동아리, 스포츠 클럽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체육 관련된 봉사 활동,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 경기 진행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가 말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그리고 그 밖에 뭐 피터 드러커와 같은 빌 게이츠와 같은 경영 관련된 서적들을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비교과를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이제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생활기록부를 코로나 기간으로 처음에 이제 개학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에 준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라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2번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 이내. 보통 3가지 이내라고 하면 이제 2개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배려, 나눔, 협력 그런 실천한 사례. 그리고 4번 대학교 자율문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번과 2번이 연합해서 이제 지원 동기, 교내 활동, 그리고 2번에서 이제 교내 활동 등 이렇게 올해 지금 현재 고3과 고1, 2의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지금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라면은 공통문항 3가지와 자율문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소개서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된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의 예시인데 1번에 대해서 이제 학업 역량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골프 수행 평가 때 이제 그런 수학 문제 풀 때 느꼈던 것, 골프와 스포츠의 역학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 물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마그누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스포츠 전문가가 되고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학생이 이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합격하였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1, 2, 3학년 때 체육과 관련된 그 진로를 희망하면서 자기가 교과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만을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수학 시간과 물리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체육 그런 스포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노력들을 기록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기술한 자기소개서가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처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다른 교과와 과목과 연계해서 준비를 한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도 바뀌게 되었고 특히 고3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면서
그런 쌍방향 수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과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 것들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대학에서 뭐 출결이나 이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서 만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변동이 되었지만 기존에 그래도 해야 될 것들, 독서 활동이라든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기간에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 수업과 과제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발표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9월 16일까지 자기의 그런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시 6개의 카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었든 아니면 실기 우사 전형, 교과 우사 전형, 아니면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 적성고사, 이렇게 다양한 고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형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체육 수시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에서 교과 우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는 이제 4명을 선발하고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지만 이제 합격 성적은 1.95 등급. 이제 교과 전형 이제 학교마다의 그런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95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생활체육과는 8명. 이제 합격 성적은 3.28. 성신여대 운동자율복지학과는 이제 최저학력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2개 등급 합 7. 그리고 한체대 교과 우사 전형은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은 42명을 선발하고 있고 운동건강관리학과와 다른 학과에 대한 그런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3개 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을 선정하고 있다. 교과 전형은 정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른 자신의 교과 내신 성적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신여대처럼 이제 학생부 100%로만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삼육대와 이제 서울여대와 같이 실기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성신여대와 한체대와 같이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기우사 전형입니다. 실기우사 전형은 대표적으로 사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합격 성적이 3.04이지만 4등급 중후반대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실기고사의 변별도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기준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가 3m에 이를 만큼 운동 능력이 전국에서도 이제 탁월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체육학과에서 스포츠 운동과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인천대학교도 실기우사 전형에서 체육교육과 6명, 체육학부 27명, 운동건강학부 22명 등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우사 전형도 학생부 성적이 정량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실기우사 전형에도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실기우사 전형은 정시 전형의 그런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기고사장의 그런 분위기와 자기의 그런 운동 실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기고사가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논술과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논술고사는 이제 경희대학교 2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논술고사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희대학교가 체육학과가 이제 체육 관련된 논술 문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은 제시문 바의 관점으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처럼 인문계열 학생과 동일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의 모의 논술을 통해서 자신의 논술고사에 대해서도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학교의 모의 논술에도 지원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이제 대회 성적을 가지고 이제 많은 고3 담임 학생들이 이제 특기자 전형 학생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독 선생님들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도 네이버에서 체육 특기자 데이 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색을 하면은 각 종목마다 선발하는 인원과
그런 경기 실적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특기자 전형에도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주신다라면은 그 학생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감동도 그렇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처의 전형 요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 100%, 그러니까 실기 능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한양대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내년부터는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에서도 최저 등급이 이제 설정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한체대 운동건강관리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으로 이제 선발하는 최대 입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이제 70% 대학교들, 이제 80% 대학교들이 이제 여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입니다. 이러한 대학교들은 대부분 1단계에서는 학생부만 100%를 반영하고 있고, 2단계에서 이제 학생부를 70과 80,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실기 능력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비교과를 본다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시에서 실기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교들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즈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는 실기만 100%를 반영하고 있고, 최저를 영어 포함 2개 등급 합 7등급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는 이제 실기 능력이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실기가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실기 반영 비율이 60%이지만 실기 능력의 그런 급간 차이가 다른 학교의 그런 실기의 급간 차이보다 더 큰 대학교이기 때문에 동국대 체육교육과, 이렇게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과, 성결대 체육교육과 등 이러한 대학교에 수시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충분히 공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신 등급별 수시 지원 예상 대학교입니다. 이렇게 과연 담임 선생님으로서 최대 입시는 과연 몇 등급 대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인데, 이것은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들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에 따라서도, 그리고 실기 능력에 따라서도 그런 합격의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이 그래도 관리가 된 학생들, 그리고 내신 성적이 꼭 좋지 않더라도 강남대학교나 이렇게 경기권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비교과를 준비를 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과 전형과 실기 전형은 이제 학생부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썩 좋지 않더라도 4, 5등급 대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뛰어난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에 따라서, 교과 전형과 실기 전형은 실기 능력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제 센 진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고3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입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체육과 관련된, 아니면 체육교육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서울에서 합격한 그런 체육 관련된 학생들의 그런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그리고 예비 순위, 과연 이 학생은 예비 7등이면은 과연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체육과 관련돼서도 센 진학을 통해서도 활용하시기 바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많은 홍보를 해주신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 입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그런 대학생들,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많이 올해 이제 고3들과 함께 이렇게 반수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이라면은 과연 그 학생이 재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과연 전년도 합격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고 추가 합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께서는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도 이제 최저등급 수시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도 최저등급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의 그런 최저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수시 입시에서도 이제 실기와 관련돼서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반 학생이 실기 종목은 어느 종목을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것이 부족하고, 실기에 대해서
체대 입시에 대해서 체육 선생님이나 체대 입시 학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기 관련해서 대학교 입학처의 정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담임 선생님들도 입시 지도를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성향과 환경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 실기와 관련돼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체대 입시에 대해서 수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체육 계열에서도 입시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면접이나 출결 등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체육 계열 입시를 체육 선생님들이나 이제 체육 그런 학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상담을 해주신다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담임 선생님들 어려우셨겠지만 자기 반 학생들이 마지막 합격하는 그날까지 담임 교사로서 올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체육계열 수시전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